장시간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공학 설계에서 하는 우리가 소위 그 문제정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디자인 띵킹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융합이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학 설계의 문제 정의하기,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하기, 품질 기능 전개,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아마 품질 기능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 소위 PDS라고 하죠. 프로덕트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을 확립하는 일. 그래서 공감을 통한 설계 규격 확립 사례, 이런 내용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짧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들을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이건 설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시모프의 설계 절차가 되는데,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define problem에 보면은 쉐이디드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문제를 정의하고, 그래서 problem statement, benchmarking, product dissection, house of quality, PDS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house of quality다. 그리고 PDS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ather information, internet, patents, technical articles, trade journal, consultant 이런 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concept generation,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계죠. concept generation, evaluation of concept 이런 것이 개념 설계라 하는 것이 되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house of quality, 품질의 집과 제품 설계 규격을 만드는 일, 요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FD. 그래서 문제 정의하기에는 공학 설계에서는 문제 기술문, 벤치마킹, 제품 분해, 품질의 집, 제품 설계 규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품질 기능 전개는 전사적 품질 경영 운동에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인식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 사항을 설계 규격으로, 설계 변수로 바꿔주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설계 변수인지를 찾아내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정보 수집하는 방법, 인터뷰, 포커스 그룹 등등.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띵킹에서의 공감하기 더불어서 조금 더 공학 설계에 가까운 그런 정보 수집 방법이죠. 고객의 불만 보증 데이터, 고객 조사 이런 것들, 조사 도구를 설정하는 것, 조사 도구를 학생들한테 목적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지식 질문, 행동 질문 이런 식으로 분리해 갖고 조사 도구 있는 www.surveysystem.com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조사 도구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구글의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좋습니다. 질문의 순서를 정리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조사 도구를 구성하고, 질문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하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세 가지 종류가 금방 얘기했듯이 마음가짐, attitude, 그 다음에 지식, 행동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작성하면 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 아니요, 모른다. 평가의 선택 항목이 홀수인 평가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설문조사하는 방법의 팁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혹은 설문조사한 것이 나오면은 1에서 5까지의 스케일을 사용해 갖고 설문조사를 하면 좋다.
구글 설문조사 활용하는 것, 이건 제가 공학 설계하면서 학생들이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실습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응답자 수를 우리가 이와 같은 표로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에 의한 응답 빈도, 그 다음에 파레토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스노그래픽 스터디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형성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는 그런 에스노그래픽 스터디를 하고, 당연히 이 방법은 사회심리 문화인류학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냥 질문만 하면은 사실은 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여기 마슬로우가 하는 인간 욕구의 계층 구조인데,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보면은 생리적, physiological needs, safety, social needs, esteem needs, self-actualization needs, 이런 5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밑에 3개, physiological, 그 다음에 safety needs, social needs, 이런 것들은 결핍의 욕구고, 그 다음에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에 대한 욕구고, 대부분 공학 설계가 지향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슬로우가 하는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카노선도가 있는데, 공학 설계에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디자인 띵킹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횡축은 퍼포먼스예요. 이행 정도 혹은 성능이에요. 종축은 satisfaction의 그 크기, 위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밑에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프가 1, 2, 3, 4번은 indifferent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럼 설계는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데, 1번부터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우선 설문조사 결과 고객의 기초 요구사항을 제일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스포큰 니즈, 여기 이제 우리 1번 선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커스터머 리ኳ이어먼트 혹은 언스포큰 리ኳ이어먼트가 되네요. 말하지 않은 커스터머 리ኳ이어먼트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선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하는 요구사항 2번 선이 되는데, 그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말을 했으니까 이행하는 정도나 성능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2번 선에 따라서 그것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선은 성능이 조금만 좋아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그런 엑사이팅 커스터머 리ኳ이어먼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그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건 필수 고객의 요구사항이다. 기초 고객의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반영하고 2, 3, 4번 순서대로 반영을 하면 된다. 요구사항들을. 거기에 보면은 아까 엑사이팅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는 매력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계에서는. 그 다음에 당연 품질, 당연히 있어야 되는 품질과 엑사이팅한 품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당연 품질은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 매력 품질은 빔 프로젝트 기능도 내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매력, 엑사이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목록은 그 과제를 규명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일반적인 목표와 특수한 목표, 제한 조건 등을 반영하는 목록을 우리가 작성을 한다. 필요사항과 희망사항을 구분해야 된다.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사항, 가능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조사한 데에서 이것을 구분해 갖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맨드와 위시를 한다.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기하학적 형상, 거기에 보면은 길이는 얼마만 한다 하고, 폭은 어떻고 높이는 얼마야 된다. 여기에 바로 그 왼쪽에 필요, 희망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필요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희망은
반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것은 PCB 기반 위치 결정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목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설계 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품질의 집이죠. 이런 걸 품질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우스 오브 퀄리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고속 절삭기계를 개발할 때 경영자는 생산성, 운전 비용, 초기 투자 환수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은 안전, 기계의 위치, 기계의 안전 같은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QFD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설계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하우스 오브 퀄리티의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고객의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왼쪽에 조그마한 그 칸들은 이거는 중요도, 상대적인 중요도, 뭐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부에는 설계 변수, 공학 변수, 우리가 실제로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공학 변수들이 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가운데는 마트릭스의 수평축과 수직축에 있는 그 요구 조건과 설계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약하거나 보통이거나 강한, 이것을 표현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5번에서는 설계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 각각의 고객의 요구 사항들이 약함, 보통, 강함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9점, 3점, 1점. 설계 변수와 고객의 요구 사항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9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보통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3점을 주고, 약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1점을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넌리니어하게 그 점수를 줘갖고 그 점수한 합을 제일 밑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자, 하우스 오브 퀄리티는 몇 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QFD가 프로덕트 플래닝, 제품을 처음에 기획할 때 쓰여지는 것이 프로덕트 플래닝 하우스 오브 퀄리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 조건을 어떠한 설계 변수에다 반영할까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첫 번째 QFD고, 두 번째는 그 설계 변수들을 어떤 파트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두 번째 HOQ고, 세 번째 HOQ는 각각의 파트의 특성을 제조 공정에는 어떻게 만들어주는가가 세 번째 소위 그 HOQ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품 계획을 제품 계획을 통해 고객의 요구 조건이 설계 요구 조건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툴이 하우스 오브 퀄리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계를 하면은 디자인 띵킹만 해갖고는 좀 브로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주면은 어떤 설계 변수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학생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 왼쪽이 룸 1 커스터머 리퀘어먼트죠. 룸 2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이죠. 위에 있는 지붕입니다. 그 위에 있는 룸 3. 룸 3는 제일 꼭대기의 지붕입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룸 4는 상관관계 매트릭스. 룸 5는 상대적인 중요도 임포턴스 랭킹. 룸 6는 커스터머 평가, 그리고 혹은 경쟁 상품과의 평가 같은 것들을 넣는 방입니다. 이게 품질의 집이 그 방과 그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1번 룸과 커스터머 리퀘어먼트와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 간의 관계를
스트롱한 관계면 9점, 미디엄한 관계면 3점, 약한 관계는 1점. 관계가 없으면 제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마트릭스가 채워지죠. 그 마트릭스를 다 더하면은 앱솔루트 임포턴스가 나와요. 그래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걸 상대적으로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은 상대 중요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꼭대기에는 유닛 오브 EC 엔지니어링 캐릭터리스틱스의 그 단위를 집어넣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개선되는 방향인가를 집어넣게 되고 여기 상대적 중요도 결정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는 각 설계 변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가지게 되고 오른쪽 방에는 경쟁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내 상품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비교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설계 규격을 확립하는 일이거든요. 설계 규격은 확립하는 게 결과적으로 설계할 때 문제를 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필요성의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학적 용어와 기호 이용을 정확하고 이용을 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목적 개통도를 만든다. 아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용해 갖고 목적 개통도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준비하고 하이라이팅하고 비슷합니다. 그 필요 없는 것들은 골라 빼고 그래서 히트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적중 영역을 만들고 하는 그런 단계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한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하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자동 커피 메이커의 목적 개통도 해갖고 요구사항 조사한 것들을 이와 같이 설계 목표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트리를 만듭니다. 목적 개통도를 만들면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혹은 팀이 설계를 진행시키겠죠. 제품 설계 규격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설계 규격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PDS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보면은 프로덕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마켓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키 프로젝트 데드라인, 피지컬 디스크립션, 파이낸셜 리퀘어먼트, 그 다음에 목표 수명 주기, 그 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및 법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학 설계에서의 제품 설계 규격에 들어가줘야 되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 थि킹에서의 문제 정의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제품을 보고선 설계 규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가나자 공대에 가서 가나자 공대가 설계 교육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 규격을 확립하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죠. 고객의 표현이 있어요. 1, 2, 3, 4, 5, 6, 7 요구사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을 하고 세 번째 컬럼에는 설계에 사용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1번만 얘기할게요. 대문의 문 주변만 조명이 없어서 발밑이 어둡다. 그러면 설계에 사용한 형태의 표현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설계 규격 넘버 1에서는 안심감을 주는 조명이 첫 번째인데 반드시 만족해야 될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단위 만족해야 할 조건. 이용자 5단계 평가. 5단계 평가가 뭐냐면 1에서부터 5 스케일을 놓고 1은 매우 불만, 2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먼저같이 해놓고 4 이상을 받게 해주는 것이 그 만족해야 될 조건이다 하는 것을 주고 쾌적감을 주는 조명 마찬가지 에너지 전략 퍼센트인데 종래 물건의 평균적 전력 소비의 절반 이하 그 다음에 전체의 조화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설계 규격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이 구체화, 계량화되는 거죠. 1단계가 그렇고 2단계에서는 안심감을 1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의 평가 항목은 안심감을 주는 표현인데 구체화한 표현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다.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밝기다. 반드시 만족해야 될 조건 평가 방법은 이용자의 5단계 평가에서 4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제품 설계 규격을 만들어가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제일 왼쪽이 당초의 평가 항목, 두 번째가 구체화한 평가 항목, 2단계에서의 평가 항목의 조조병의 범위, 벌빈세 조도 이런 건데 반드시 만들어야 될 조건이 이용자의 5단계 평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해서는 룩스로 30 이상, 75 이하 이와 같이 설계 규격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와 같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설계 규격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설계 규격을 디벨롭해야 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